변류비 60의 5인 CT 두 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할 때 전류계의 3A가 흐른다면 CT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몇 A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변류기의 접속 방법에 따른 1차 전류 또는 2차 전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1차 전류, 2차 전류를 구하는 유형의 문제는 최소한 7번 이상 출제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고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유형을 한 번만 잘 학습을 해놓는다면 나중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또 출제되었을 때 여기에 수치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쉽게 풀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지금 결선도, 전선 연결도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형태로 접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차동 접속이다 부르게 됩니다. 차동 접속. 그 다음에 일반적인 형태는 이제 가동 접속도 있어요. V결선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교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곧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가동 접속 형태입니다. 근데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형태는 모양도 다르지만 이 계산을 했을 때 루트 3이 고려되는지 아니면 고려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벡터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벡터도가 등장했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왜 루트 3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A상, B상, C상에 흐르는 전류가 각각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IA로 쓰고요. 여기를 IB로 쓰고요. 여기를 IC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류기는 코일이죠. 코일에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간다면 유도되는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위쪽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CT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위쪽 방향이 되고 자, 여기를 소문자 IA, 여기를 소문자 IC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벡터들을 보게 되면요. IA가 위로 가서 쭉 내려와서 자,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벡터도는 어떻게 되냐면 IA-IC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KCL에 따라서 여기 더하기 여기는 이 전류가 되잖아요. IC 더하기 IA-IC를 하게 되면은 IC 지워지고 IA만 남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IA의 -IC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빨간색 전류들은요. 다 변류비를 거치게 됩니다. 변류비를 거쳐서 변류비의 역수를 곱해주면 2차 전류 또는 변류비의 역수가 아닌 그냥 변류비를 곱하게 되면은 1차 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전류계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3A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도를 좀 나타내 보면은 자, 보시면은 IA와 IC의 차예요, 차. 자,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죠? IA와 플러스 마이너스 IC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IC라고 하는 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가 되는데 자, 결국에 이러한 벡터가 마이너스 IC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IA와 마이너스 IC의 벡터 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이게 뭐예요? IA 플러스 마이너스 IC의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내리게 된다면 이 수직으로 내린 지점을 통해서 이 빨간 벡터는요. 절반씩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짧은 것을 구하고 2를 곱하면 이 전체 빨간색 벡터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3A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벡터를 구하려면 여기의 각도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 빨간색 벡터와 IA 사이에 존재하는 각도. 이 각도는요. 우리가 삼상평형교류에서 위상차, 자, 여기를 120도로 볼 수 있습니다. 삼상평형교류일 때 각상의 위상차는 120도니까 120도고 자, 이 IC와 마이너스 IC의 위상차는 180도겠죠.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각도가 몇 도예요? 60도가 되잖아요. 그 60도 중에서 빨간색 벡터가 딱 하고 절반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얀색 각도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30도가 됩니다. 30도. 자, 그럼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곱하기 코사인 30도 하면 이 밑변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자, 밑변의 길이를 2배 해주면 이 빨간색 벡터의 크기가 나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IA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일단은 3A라고 보겠습니다. 3A. 근데 그냥 3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변류비가 고려가 역수로 그냥 고려가 되어야겠죠. 왜냐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3이라면 1차 전류는 변류비가 곱해진 형태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 3 곱하기 5분의 60이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짧은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코사인 30도거든요. 여기 IA에.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있잖아요. 그쵸?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그러면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럼 여기에 2를 곱하면 뭐만 남아요? 루트 3만 남죠? 그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루트 3 IA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의 루트 3배구나. 그러면은 결국에 이 IA라고 하는 것은 여기 루트 3분의 1, 이 루트 3이 넘어가게 되면은 루트 3분의 1이 곱해지게 되고 결국에 이 변류기의 1차 전류는요 3 곱하기 5분의 60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어서 자, 이 값은 20.78 암페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이 가동 접속이다라고 한다면 이 루트 3분의 1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5분의 60 하면 10이니까 36암페어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차동 접속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전류는 루트 3분의 1이 고려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2차 전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자 1차 전류를 주고 2차 전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기에 만약에 어떤 값이 있겠죠? 그럼 3 넘어가고 이게 전류기 값 넘어가고 변류비 값 역수로 넘어가고 루트 3 넘어가면 우리가 2차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변류기의 차동 접속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른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10kB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각각 구하시오. 단 사용 전압은 380V이고 주파수는 60Hz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딱 보면 Y결선, 델타 결선으로 해서 결선을 구분지었고요. 각각의 결선별로 전력용 콘덴서를 연결했을 때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선에 따른 정전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충전 용량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최근까지 9번 이상 출제될 정도로 굉장히 자주 나온 문제인데요. 앞으로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변형되는 문제에서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번 이 문제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무효전력, 충전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압도 가지고 있고 주파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정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려면 우리가 충전 전류 IC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충전 전류 IC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전선로의 충전 전류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즉 커패시터를 통해 흐르는 전류가 곧 충전 전류가 됩니다. 커패시터는 리액턴스 성분을 가지고 있죠. 저항 아니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XC분의 E라고 해서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선 즉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V라고 표현한 부분은 선간 전압이고요.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상전압이 됩니다. 자, 그 상전압이 오게 됐을 때 전압을 리액턴스로 나눠주면 전류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이때 용량 리액턴스 XC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메가 C 분의 1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분자에다가는 2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2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2를 1로 나눈 이 값을 1분의 2나 똑같잖아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분수를 계산을 할 때 가운데 거를 분모로 바깥쪽 거의 곱을 분자로 보내주는 성질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충전 전류 I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2로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로의 충전 전류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 오메가 C2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커패시터의 충전 전류도 오메가 C2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각 주파수입니다. 각 주파수는 2파이 F로 계산이 돼요.
F는 주파수거든요.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주파수를 60Hz라고 줬지만 이제 문제에서 뭐 50Hz로 주면 F에다 50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파수에 관련된 언급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에 해당되는 60Hz를 그냥 알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C2로 충전 전류를 구한다. 이때 이 C라고 하는 것이 한 상당 정전 용량이에요. 여기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듯이 한 상당 정전 용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단위가 F라고 쓰고 페럿이라고 읽는 거.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것은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상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충전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럼 충전 용량은 무엇이냐? 충전 용량은 이 충전 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충전되는 용량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지금 충전 전류가 하나, 둘, 세 군데의 충전 전류가 흐른단 말이죠. 그런데 모두 다 전압이 가해져 있습니다. 즉 상전압이 가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삼상인 경우에는 하나, 둘, 세 개가 고려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자, 전압 곱하기 충전 전류 하면은 용량이 되는데, 충전 용량이 되는데, 3상이니까 이 앞에 3이 하나 더 곱해져서 32IC가 됩니다. 이것이 곧 QC라고 적어서 전력용 콘덴서의 충전 용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에도 똑같이 3,2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이 곱해지고 2에다가는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이걸 정리해보면 3 오메가 C2의 제곱이 되더라 라고 해서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볼트 암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는 지금 킬로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왜 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의 단위입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전력용 콘덴서는 조상 설비입니다. 설비.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유효분이 없어요. 무효분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피상전력 PA라고 하는 것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무효전력의 제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용 콘덴서는 유효전력이 없어요. 그러면 루트의 제곱이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Q가 돼요.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에 한해서 무효전력의 단위 마와 피상전력의 단위 볼트 암페어가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저렇게 문제에서 킬로바로 주어지는 충전 용량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킬로볼트 암페어라는 설비의 단위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의 단위가 어떨 때는 바고 어떨 때는 볼트 암페어였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정리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볼트 암페어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단위를 고려를 해보면 자, 이 커패시터의 단위는 정전 용량의 단위는 페럿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에는 2파이 F인데 F가 주파수, 헤르츠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상전압의 단위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F와 볼트가 만나서, 페럿과 볼트가 만나서 이 볼트 암페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하게 된다면 이것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지금 그림 Y결선, 델타결선 제가 그려 놓았는데요.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첫 번째, Y결선부터 해보겠습니다. Y결선 QC, 이거는 3 오메가 C2의 제곱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Y결선 했을 때 정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이용하게 될 건데요. 먼저 Y결선의 특징을 좀 떠올려 주시면 돼요. Y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전류와 상전류가 동일하고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몇 배? 루트 3배. 거꾸로 말하면 상전압은 선간 전압의 루트 3분의 1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QC는 3 오메가 C2의 제곱인데 이거는 만약에 이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자, 3 오메가 C의 루트 3분의 V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3분의 1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되죠. 그럼 3분의 1과 이 앞에 있는 3이 약분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선간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면 오메가 CV의 제곱이 됩니다. 물론 단위는 볼트 암페어 동일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일 때의 충전 용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QCY라고 하고 이거를 QC 델타라고 할게요. 3 오메가 C 2의 제곱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C는 C의 Y가 될 것이고 Y 결선의 한 상당 정전 용량. 자, 이때 C는 델타 결선의 한 상당 정전 용량이 될 것입니다. 단위는 페럿으로 동일해요. 자, 근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선간 전압으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델타 결선의 특징을 떠올려 보면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아요.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상전압을 선간전압으로 고려를 해주게 된다면 여기에는 2를 그냥 V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으니까 델타 결선에서. 그래서 3 오메가 C V의 제곱이고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결국에 보면 QCY라고 하는 거 그리고 QC 델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Y 결선일 때 델타 결선일 때 충전 용량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간 전압을 V로 둘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V로 같다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충전 용량을 비교해 보면요. 오메가 CV 제곱이고요. 그쵸? Y 결선에선. 델타 결선에서는 3 오메가 CV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V와 C가 일정하다 라고 한다면 Y 결선의 충전 용량보다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이 몇 배다? 3배다. 그래서 3QCY는 Q 델타가 된다. QCY 해가지고 하지 말고 QY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이 Y 결선으로 했을 때 충전 용량의 3배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오메가 CV 제곱인데 여기는 3 오메가 CV 제곱이잖아요. 그럴 때는 V와 C가 일정할 때, 그렇죠? 자, 만약에 전압과 충전 용량이 일정할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압과 충전 용량이 일정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자,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 식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오메가 CY. CY는 이제 Y 결선 정전 용량이라는 뜻이고, V 제곱은 3 오메가 C 델타의 V 제곱으로 놓을 수 있죠. 여기서 같은 거 지워볼까요? 각주파수 오메가, 전압 지워볼게요. 이 둘이 같으려면은 결과적으로 CY라고 하는 것은 3C 델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C 델타로 정리해보면 C 델타는 3분의 1의 C의 Y가 됩니다. 즉 Y 결선으로 했을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정전 용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언제?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 따라서 V와 Q가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자 3분의 1 CY는 C 델타다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위에를 한번 풀어볼게요. 단상 콘덴서 세대를 Y 결선했을 때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Q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V 제곱으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한 상당 정전 용량 C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한다면 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V 제곱분의 QC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전 용량이 지금 10kB하고 일정한 상태예요. 즉 이 문제는 전압도 380V 그리고 10kB라고 해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VQ 일정한 이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F잖아요. 2파이의 60Hz에다가 전압 380V의 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무엇을 써줘야 돼요? 10kB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거를 그냥 볼트 암페어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정전 용량의 단위를 제가 다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다 F, 페럿으로 했단 말이에요. 즉 볼트 암페어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지금 페럿이 아니라 마이크로 페럿으로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다가 최종적으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곱해줘야만 우리가 페럿을 마이크로 페럿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 아니고 10의 6제곱을 곱해야죠. 10의 6제곱.
우리 단위가 죄송해요. 단위가 페럿에서 마이크로 페럿으로 가려면 10의 6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자, 1km를 미터로 바꾸면 이거 뭐예요? 1000m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가 줄어든 만큼 어때요? 개수가 증가했어요. 즉 여기에서도 페럿을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꾸려면 단위가 감소한 만큼 개수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10의 6제곱을 곱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183.7이 나옵니다. 183.7 마이크로 페럿이 나와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자, 단상 콘덴서 세대를 델타 결선했을 때, 자, 이거 CY라고 쓰고 C 델타라고 적겠습니다. C 델타라고 한다면, 자, 오메가의 V 제곱 분의 Q C라고 쓸 수가 있는데, 오메가 V 제곱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3 오메가 V 제곱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을 는 해주면, 자, 3 곱하기 2파이의 60Hz 곱하기 380V의 제곱에다가 분자에는 동일하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있고 여기에다가 10의 6제곱을 곱해주면 마이크로 페럿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요. 자, 이것을 는 해주게 된다면 자, 이거는 61.23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23 마이크로 페럿. 딱 보시면 어때요? 이거의 3분의 1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곱하기 3하면 이 친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 소문제를 풀었는데 간혹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덴서는 어떤 결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설명하시오. 자, 이걸 출제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1번과 2번에서 정전 용량을 결선에 따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시면 충전 용량은 10kB로 한정적이에요. 즉 동일한 상태에서 정전 용량이 크고 작은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유리한지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충전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 정전 용량이 적은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자, 델타 결선이 유리하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유까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어요? 정전 용량을 Y결선으로 했을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전 용량, 즉 충전 용량과 정전 용량을 공식을 활용을 해서 결선에 따른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50kVA의 변압기가 그림과 같이 운전되고 있다. 오전에는 역률 80%, 오후에는 100%로 운전된다고 하며 이때 전일 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 단, 이 변압기의 철소는 600W, 전부하율 동소는 1000W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고요. 여기 표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자, 이렇게 물론 교재를 갖고 계시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하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게 되고 이렇게 그림을 주고서 전일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됐습니다. 8번 이상 출제되었는데요. 자,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숫자들이고 가로축에 있는 시간을 잘 봐주셔야 되고 지금은 6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지만 4시간 간격, 3시간 간격으로도 출제가 될 수도 있으며 특히 이 부분 부하 킬로볼트 암페어로 단위가 주어져 있잖아요. 자, 이곳이 혹시나 볼트 암페어로 주어져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뭐 킬로와트라든지 와트로 주어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실제 문제에서 많이 실수하실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이 이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변압기의 효율부터 한번 볼게요. 변압기의 전일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변압기 효율을 구하는 방법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압기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출력 더하기 그 다음에 철손 그 다음에 동손 분해 출력 이것을 곱하기 몇 %? 100%를 해주면 변압기 효율을 구할 수 있거든요. 퍼센테이지로 구하는 거.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전일 효율은 몇 %가 되겠는가는 출력, 철손, 동손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 식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게 이번 문제의 최종 목적입니다. 수치가 변형되어서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형만 하나만 잘 풀 수 있더라도 다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뭐부터 구해볼까요? 출력부터 구해볼게요. 좋아요. 출력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출력을 알아야 되는데 잘 보시면 6시간 간격으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하루 24시간이니까. 즉 20 곱하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자, 이거 유의해야 됩니다. PA는 피상전력이에요. PA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을 역률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내가 유효전력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해줘야지만 이것이 곧 유효전력이 된다는 거예요. 즉 단위가 여기가 예를 들어 킬로볼트 암페어라면 유효전력은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겁니다.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해줘야지만. 그런데 우리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위를 와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킬로와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킬로와트라고 하려면 피상전력 여기 20에다가 각각의 시간대에 해당되는 역률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오전에는 역률 80%고요. 오후에는 역률 100%래요. 자, 0시부터 24시까지 있을 때 오전이라고 한다면 0시부터 12시까지가 오전, 12시부터 24시까지가 오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역률이 0.8, 이 부분에는 역률이 1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는 지금은 오전, 오후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역률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출력이라고 하는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합니까? 20kV 암페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역률 얼마라고요? 0.8 더하기 그 다음에는 40으로 시작합니다. 40 곱하기 마찬가지로 0.8 더하기 자 여기는 50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50 곱하기 1 역률이 1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30에다가 1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거는 다 6시간 간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출력을 구하려면 여기에다가 6을 곱해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6을 한번 곱해줘 볼게요. 자,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 그 값은 768kW예요. 근데 여기에 시간까지 곱했기 때문에 킬로와트 아워라고 해주겠습니다. 킬로와트 아워. 자, 두 번째 철손을 구해보겠습니다. 철손.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실이에요? 무부하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와 상관없이 건선에서 발생하는 손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0시부터 24시까지, 즉 24시간 내내 발생하는 손실이라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철손을 600W라고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600W 곱하기 24시간인데 4시간인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위를 킬로와트 아워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줄게요. 우리가 와트를 킬로와트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곱해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4.4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동손. 동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부하손이라고 하죠. 부하손. 동손은 어떻게 구합니까? 부하율의 제곱에다가 전부하 동손, 전체 부하 동손에서 부하율의 제곱을 곱해준 것이 결국에 그 동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걸 나타내냐면 전체 대비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비율을 보면 되는데 자, 전체가 5라고 했을 때 여기는 5분의 2, 여기는 5분의 4, 여기는 5분의 5, 그쵸? 여기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다 써줄 거예요. 5분의 2, 50분의 20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비율을 쓰는 거라. 자, 5분의 2 제곱 더하기 5분의 4 제곱 더하기 5분의 5 제곱 더하기 5분의 3 제곱 이거를 괄호를 묶어주고
각각 6시간씩이죠. 그쵸? 곱하기 6시간 해주고 동소는 1000W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000을 만약에 쓴다. 내가 1000을 쓰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줘야 되고요. 나는 저 1000W를 그냥 1kW로 바꿔서 계산을 할래.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1만 해줘도 되겠죠? 1000W를 그냥 어떻게 쓰는지는 관계없으니까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12.96의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구했던 768, 14.4, 12.96을 이용해서 이 변압기 효율을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768이었습니다. 768 여기에다가 철손 14.4 더하기 동손 12.96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분자에다가 출력 768을 해주고 여기에다가 100%를 해주게 되면 그 값은 96.56%가 나옵니다. 96.56%. 그래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걸 처음 보시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거는 이런 수식들이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조금 어색하네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변류기 CT 2대를 V결선하여 OCR 세대를 그림과 같이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는 바로 변류기의 차동 접속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자, 이 그림과 같은 형태가 바로 변류기의 가동 접속, 즉 V 전선 연결법에 따른 그런 OCR의 연결을 보고 계십니다. 자, CT 연결을 보고 있는 건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A상, B상, C상이 있을 때 CT가 지금 2대만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대만이었으면 일반적으로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만약에 CT가 3대가 쓰인다라고 한다면 3상 4선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OCR 세대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OCR이라고 하는 것은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Over Current Relay, 즉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일반적으로는 단락사고를 보호하고자 계전하고자 사용되는 그런 계전기인데요. 자, 1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변류기의 극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극성을 사용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도 그렇고 이런 변류기도 그렇고 어떤 극성을 사용하냐면 바로 감극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극성과 2차 전압의 극성이 서로 반대여서 상쇄되는 방향으로 구성이 된 것이 감극성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극성이 있고 감극성이 있게 되는데 감극성을 채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극성은 2차 측으로 나오는 이 전압이 감소하는 형태입니다. 왜냐? 상쇄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극성은 극성이 같기 때문에 더해지는 거예요. 더할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 1, 2차의 혼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나중에 이제 전력 시스템의 계측이나 보호 목적으로 좀 고려를 했을 때 이 감극성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극성이 다른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극성이 다를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바로 변압기의 소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극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또 극성이 다른 걸 병렬 운전하면 안 되므로 감극성으로 계속 좀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CT의 변류비가 40의 5이고 변류기 2차 측 전류를 측정하였더니 3A였다면 자, 무슨 말이죠? 변류기의 2차 전류가 3A고요. 자, 이때 수전 전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결국에 무엇이냐면 수전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에요. 자,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V I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I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 1차 전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준 것은 3A, 즉 2차 전류를 줬고요. 변류비를 줬으므로 우리가 1차 전류를 계산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변류기의 가동 접속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루트 3을 더 곱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습니다. 루트 3을 나눠준다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써보면 자, 루트 3에다가 V는 뭐예요? 수전전압 22,900을 곱해주게 되고 자, 전류 지금 모르잖아요? 전류 한번 계산해보면 2차 전류에다가 변류비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전류 3 곱하기
5분의 40이라는 변류비가 곱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역률은 지금 90%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0.9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끝이 아니죠.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해 주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값은요, 856.74 킬로와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번 소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변류비를 주고 변류기 2차 전류를 줬으니까 전류를 너네 구할 수 있지?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전 전력까지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OCR에 흐르는 전류는 어떤 상의 전류인지를 보겠습니다. 자, 1번 OCR, 2번 OCR, 3번 OCR이 있는데, 자, A상이 밑으로 흐르고 B상이 밑으로 흐르고 C상이 밑으로 흐른다고 가정했을 때 각 CT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유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자, 위쪽으로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IA가 될 것이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IC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가 쭉 오게 되어서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IA 더하기 IC로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IA 더하기 IC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벡터들을 간단하게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IA고요. 여기가 IB고요. 여기가 IC라고 했을 때 IA와 IC의 합은 요것입니다. 그쵸? 자, 이거는 이 IB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의 전류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B상 전류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OCR은 어떤 경우에 동작하는지 원인을 쓰시오.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OCR이라고 하는 건 과전류 계정기로서 일정 값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동작하는 것. 자, 일반적으로 단락사고 시 동작하게 됩니다. 단락사고. 통전 중에 있는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이 소문제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단답이든 이것만 별도로 한 문제로 나오든 소문제에 포함되든 출제가 되는데, 이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 또는 점검, 보수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2차 측, CT의 2차 측을 개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CT의 2차 측을 단락하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은 2차 측 단락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요. 자, 2차 측을 단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향을 끼쳐오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1차 전류가 있고 2차 측 전류가 있습니다. 1차 측 전류에는 어떤 변압기를 자화시키는 전류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하 전류랑. 그런데 이 2차 전류와 1차 전류의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원래 이것이 상쇄되어야지 맞거든요. 그러면 변압기 철심이 포화되지 않습니다. 변류기라든지. 그런데 만약에 이 코일이요, 변류기가 코일이 2차 전류가 없어지면, 개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2차 측 전류가 개방하면 어떻게 되죠? 전류는 개방하면 못 흐르잖아요. 2차 측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러면 1차 전류가 계속해서 생겨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생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포화가 되는 게 아니라 자속이 계속 증가합니다. 내부 자속이 증가하면은 이 자속이 증가함에 따라 2차 측의 고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류비가 40의 5라는 이 변류기 같은 경우에는요, 1차 측 권선보다 2차 측 권선이 훨씬 많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측에서 만약에 의미 있는 전압이 유기가 된다면 2차 측에는 더 큰 전압이 유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T를 2차 측을 개방을 시키게 되면은 2차 측의 고전압이 유기가 되어서 결국 절연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변류기가 소손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류기 2차 측 기기를 교체 또는 점검할 때는 반드시 2차 측을 단락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제 1번부터 5번까지를 알고 가시면 좋지만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CT 두 대가 이렇게 있는 거는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격 용량 500kVA의 변압기에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40kW로 유지하면서 부하 L1, L2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전력용 콘덴서를 기존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서 합성용률을 90%로 개선하고 새로운 부하를 증설하고자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여기서
부하 L1은 역률 60% 180kW의 유효 전력을 가지고 있고 부하 L2의 전력은 120kW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 160kB가 있다라고 조건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주고서요. 소문제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최소 6번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좀 문제가 많다고 겁먹을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의구심을 품으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그냥 소문제 1번부터 쭉 천천히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부하 L1과 L2의 합성 용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합성 용량의 단위가 kVA, 즉 피상 전력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을 먼저 풀면은 자, L1과 L2의 합성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유효 전력의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L1의 유효 전력은 문제에서 조건에서 줬죠. 180. 그리고 L2의 유효 전력도 조건에서 줬습니다. 그럼 120이 되니까 이거는 300이 되는 거예요. 300kW. 자, 그 다음에 무효 전력 Q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무효 전력은 처음에는 역률 60% 유효 전력을 줬어요. 근데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이거는 무효 전력이 됩니다. P 탄젠트 세타가 Q인데요. 자, 여기다가 이제 P 탄젠트 세타를 하기 위해서 유효 전력 180에다가 0.6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해주면 우리가 L1의 무효 전력을 구한 것이고요. 플러스 여기 뒤에는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160을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400kB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P상 전력 PA라고 하는 거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준 것과 같죠. 그럼 300의 제곱 더하기 400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이 값은 500kV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500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500kVA. 그 다음에 부하 L1과 L2의 합성 역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것이 결국에 합성 용량인데 합성 역률 또한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구한 합성 용량 500분의 유효 전력이 얼만큼 있어요? 300만큼 있으니까 합성 역률은 0.6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 퍼센테이지로 물어봤으면 우리가 60%라고 답해주면 되겠지만 뭐 별도로 단위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니까 0.6 또는 60% 둘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0.6, 60%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3번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콘덴서 용량은 몇 kVA인가? 즉, 이 역률을 뭘로 바꾼대요? 0.9로 바꾸고 싶대요. 합성 역률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하고자 할 때 이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을 구하라는 것이죠. 자, 전력용 커패시터의 용량 QC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개선 전이죠. 역률 개선 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개선 후를 빼주면 전력용 커패시터 용량인 kV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300. 그렇죠? 에다가 탄젠트 세타 5는 뭐예요? 0.6분의 0.8 마이너스 1, 여기는 이제 코사인 세타 2니까 0.9가 되겠네요. 0.9분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됩니다. 왜냐? 사인 세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괄호 닫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이 값은 얼마가 나오게 되면 254.7kVA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254.7kVA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역률 개선 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몇 킬로와트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역률 개선 시 배전선의 전력 손실을 구할 때 전력 손실과 이 역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역률과 전력 손실과의 관계를 구할 때 전력 손실 공식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PL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의 제곱 곱하기 역률의 제곱 분의 전력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 전력 손실과 역률과의 관계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PL이라는 전력 손실은 코사인 세타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배전선의 전력 손실은 몇 킬로와트인데 역률 개선시를 물어봤으니까 아까 전에 개선하고자 하는 역률이 뭐였어요? 0.9였죠? 그러면은 바뀐 역률 분의 이전 역률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0킬로와트의 전력 손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17.78킬로와트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다가 17.78킬로와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피상전력 구하고 합성 역률 구하고 전력용 커피시터 용량까지 구한 다음에 전력 손실 반비례하는 것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학습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격 용량 700kVA인 변압기에서 지상 역률 65%의 부하에 700kVA를 공급하고 있다. 역률 90%로 개선하여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가 최소 7번 이상 출제되었을 정도로 이 전기 산업기사 실기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의 전 용량까지 부하에 공급하고자 한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피상전력이 일정한 경우를 뜻하게 되는데, 자, 그것을 이용해서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은 어떻게 구하고, 그리고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전력의 증가분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번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은 몇 kVA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력용 커피시터를 떠올려 보면은 유효전력은 없고요, 무효전력만이 존재합니다. 진상 무효분만이 존재하는데 이때 지상 무효분을 상쇄시켜서 역률을 개선하는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용 커피시터의 용량을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 무효전력의 변동분을 구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역률 개선 전에 무효전력을 Q라고 했을 때 피상전력 PA에다가 사인 세타 1을 곱해주면 개선 전에 무효전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피상전력의 역률을 곱하면 유효전력이 나오지만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무효전력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P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거는 피상전력 700에다가 사인 세타 1이 루트 1-0.65의 제곱으로서 계산이 되며, 자, 이 값은 531.95의 킬로바가 나오게 됩니다. 531.95 킬로바. 자, 그 다음에 개선 후의 무효전력을 보겠습니다. PA의 사인 세타 2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700에다가 곱하기 루트, 개선되는 역률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선을 했다고 한다면 0.9의 제곱을 빼주게 되고요.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305.12kB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피상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효전력이 감소했죠. 그 감소한 만큼 뭐가 들어간 겁니까? 전력용 커피시터의 충전 용량 QC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차가 곧 전력용 커피시터의 충전 용량이 되는 것이죠. QC라고 하는 것은 531.95 마이너스 305.12가 되어서, 자, 이 값은 226.8 kV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떤 거냐면 킬로바가 있고 여기 킬로볼트 암페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효전력의 단위는 킬로바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 것이죠? 우리 이것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그런데 전력용 커피시터는 유효분이 없습니다. 즉 무효분만 존재하게 되는데 결국에 피상전력 PA는 원래 유효전력의 제곱 더하기 무효전력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전력용 커피시터는 유효분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Q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 그러면 루트 없어지고 제곱 없어지니까 피상전력이 곧 무효전력이 됩니다. 근데 전력용 커피시터는 조상 설비입니다. 설비의 기본 용량은 일반적으로 볼트 암페어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킬로볼트 암페어로 통일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옛날 문제를 보시면 킬로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사실상 같다. 전력용 커피시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으므로 이렇게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대답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역률 개선에 따른 유효전력의 증가분은 몇 킬로와트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유효전력의 증가분을 델타 P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을 하게 되는데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줘야 됩니다. 역류를 개선하게 되면은 피상전력이 일정할 때 유효전력이 증가하잖아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야 얼만큼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피상전력은 700이고요. 700에다가 코사인 세타 2는 뭐예요? 0.9입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0.65가 되죠.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값은 얼마가 되냐면요. 175kW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증가분은 175kW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층로 단록이 DS3를 통하여 부하에 공급하고 차단기 CB를 점검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평상시에 DS3는 열려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이 전원측, 아래쪽이 부하측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S3라고 하는 것은 층로 단록이로서 이 차단기를 점검하고자 할 때 부하의 전력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이용해주는 그런 단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록이를 먼저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단록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전류 개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부하 전류 개폐 못해요. 그럼 고장 전류는요? 차단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합니다. 그럼 차단기는 부하 전류 안전하게 개폐 가능하고 고장 전류 또한 차단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단록이를 조작할 때에는 차단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합니다. 즉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차단기 점검을 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쓰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차단기 점검을 하려면 우리가 공급을 하는 와중에 차단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전원을 끊어주는 용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의 전원을 끊는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 상태에서 차단기를 오프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하에 전력 공급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층로 단록이 DS3를 통해서 부하에 공급하고 이 차단기를 점검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을 조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조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DS3를 ON 해야 된다. 자, ON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차단기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전력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까지는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끊어줍니다. 차단기를 오프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가 CB의 오프입니다. 자, 오프 시키기 전에 단록이를 먼저 오프했으면 안 돼요. 왜냐면 부하 전류 개폐가 되는 것이니까 그건 안 됩니다. 차단기를 반드시 오프해 준 상태에서 우리가 단록이 DS2 쪽, 그러니까 부하 측에 있는 단록이를 먼저 오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전원 측이죠. 나머지 전원 측의 단록이를 오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써줘야 우리가 차단기 점검을 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다시 해줘야겠죠. 여기는 그냥 없애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전력 공급이 이렇게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여기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애초에 끊을 수도 없죠. 왜냐? 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조작 못 하잖아요. 왜냐? 아크를 소화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이 완료된 후에 정상 상태로 전환을 하려면 이쪽에 있는 단록이부터 먼저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DS2에 ON, DS1에 ON, 그 다음에 차단기 ON, 마지막으로 DS3 OFF,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유롭게 이제 층로 단록이라고 해서 왜 조작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은요, 그냥 전력 공급을 해주냐 마냐 그것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전위와 이쪽의 전위가 지금 같습니다. 왜냐? 하나의 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이쪽 작업이 완료된 후에 조작을 해야지만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DS2 ON, DS1 ON, CB ON, DS3 OFF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단록이 지금 점검을 할 때도 그렇고 점검이 끝난 때도 그렇고
DS2를 먼저 조작하고 1을 조작했는데 1을 조작하고 2를 조작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해설에도 적혀 있겠지만 우리가 부하 측의 달로기를 먼저 조작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아크가 발생하면 이 부하 측의 위쪽에 있는 차단기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위쪽에 먼저 조작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차단기가 동작해야 되므로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범위가 더 사고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하 측에 있는 달로기를 먼저 조작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3번 도면과 같은 설비에서 차단기 CB 점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CB의 점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지금 작업이 안 끝났는데 이 달로기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끊어진 줄 알고 달로기를 작업하다가 또 감전이나 그런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되겠고요. 자, 이런 것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냐면 첫째는 인터록 장치입니다. 즉 달로기와 차단기가 서로 간의 동작을 잠궈주는 인터록 장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달로기와 이런 통전 작업 중에 동작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잠금 장치를 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보통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작성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